자, 국민의힘은 선고 직후에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향후 전국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겠죠. 권성동 원내대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의총장으로 들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착잡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111일을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 서 있는 자리, 역할과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차이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2달 후면 대선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내일은 반드시 내일의 태양이 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굳은 표정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모습. 국민의힘의 지금 복잡한 심경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조기 대선까지 이제 6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즉각 대선 체제로 돌입하면서도 격앙된 지지층의 마음을 다독여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며칠 전에 저희가 뉴스에일 라이브에서 패널께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아마 이제 만약에 탄핵이 기각 내지 각하돼서 어느 정도 한 1년여 시간을 갖고 당을 추스리고 또 중도층으로 소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당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지금 이렇게 이제 인용이 되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후보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4월 내에 사실상 확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렇죠. 5월 초에 5월 10일 날 이제 등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분들의 이 그 성향이나 여러 가지 정책 입지가 다 달라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당을 지켜가면서 또 국민께 호소할 수 있는 이런 정치 상황이 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부 후보분들은 또 뭐 대통령께 각을 세우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층에 각을 세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심지어는 당이 깨지는 2016년, 17년도 상황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원내대표로서 당의 지도부 입장에서 보면 당을 보존하면서 또 대선에 승리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려면 상당히 묘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묘안이 사실은 답답하죠. 아직까지 묘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해안 이런 것들 관련돼서 고민이 많을 것 같다. 그러나 당장은 대통령 지지층을 달래야지만 그 대통령 지지층의 그 정치적인 입지를 받아들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대선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중도층에 대한 호소력을 또 저희가 만들어내야지만 또 상당한 차이로 대선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둘을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해서 지도부의 고민이 많을 것 같고 그 장면이 저 장면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저 화면 왼쪽에 표 사진들 쭉 보이시죠? 또 한 번의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게 된 국민의힘. 이제 대선에 누가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후보로 나설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 주자로 저희가 7명의 얼굴을 저렇게 준비를 했는데 저 7명이 또 두 가지 파로 나뉩니다. 지금까지 탄핵에 반대했었던 인물들 그리고 탄핵에 찬성했었던 인물들 여기서도 또 내부적인 또 적지 않은 논란이 또 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지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가장 얻기 쉬운 그런 주자가 누구냐 이런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좌고우면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예, 상당히 가파른 경선 일정이 아마 예상이 됩니다. 거의 뭐 3주도 채 안 되는 사이에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수 정당 또 보수층 시민들에게는 국민들에게는 지난 2017년 대선에 대한 학습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당 지지난번 대선이죠. 그때 홍준표 후보, 뭐 유승민 후보, 또 안철수 후보, 중도 보수층을 아우르는 후보군들이 난립하는 바람에 사실은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주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절대 분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합의 의식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고요. 그것은 아마도 탄핵의 늪도 충분히 건널 수 있을 만큼 상당히 뭐랄까 절박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반 이재명 정서가 매우 두텁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지지난번 대선만큼 이렇게 좀 파죽지세로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확장성 부분일 것입니다. 네. 즉 보수층만 환호하는 후보로서는 절대 상대 후보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보수 시민도 잘 알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당의 정통성을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중도에서 중원층을 공략하면서 수도권에서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굴 것이냐. 네. 이러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판단한다면 지금의 어떤 혼란을 딛고 아마 보수층이 그런 전략적으로 경쟁력 있는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 쪽으로 결국은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탄핵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보수의 지지율이 상당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몰랐던 이유가 윤심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있을 조기 대선에서는 과연 윤심으로 이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중도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 확장성을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 이 여당 잠룡들 가운데 중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탄핵 반대파가 다시 또 이 프레임을 좀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마 그 중도층에 있던 정서 중에 하나가 이제 반명, 반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으로 당선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의 비호감 1위 후보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반 이재명이라는 전선을 갖게 되면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 구별은 무의미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양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 합종 연행의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합종 연행이 만약에 무리 없이 추진된다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이 되더라도 서로 간에 해볼 만한 대선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아마 내부의 전략 분석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다만 저 과정에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국민적 지지가 예상외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도층으로 섣불리 나간다는 식의 또 치고 나오는 후보가 있게 되면 이제 그 전선이 내부에서 형성이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전에 저희가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또 발생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천천히 가는 게 맞는 거죠. 네. 경선 일정은 바쁘지만 본인들의 그 내거는 그 캐치프레이즈는 사실은 경선 단계에서 캐치프레이즈는 조금 조심스럽고 온화한 캐치프레이즈가 맞는 것 같다. 네.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반명 아니겠는가? 네. 내가 이재명을 이길 후보다. 이 정도의 캐치프레이즈가 가장 유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는 탄핵 반대파 찬성파의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는 반 이재명 연대를 빨리 구성해서 그 가운데서 이재명 때리기 전략으로 후보 한 명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잘못하면 지난번 대선 과거에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했던 그 순간이 우려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중도의 마음을 얻어오면서 반 이재명 정서로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응을 한다면 뭐 승산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작년 총선을 떠올립니다. 작년 총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2조 심판론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 둘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캐치프레이즈 내걸었고 선거 결과가 어땠죠? 보수 국민의힘은 108석에 불과했습니다.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는 역대 최고의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에 대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안티테제로는 선거에서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티테제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뭔가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좀 그냥 얽어버릴 수 있다. 이 생각도 전 매우 나이브한 생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국민들의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탄핵 잘못했다는 거냐, 아니면 너네들 비상계엄 잘못했다는 거냐, 어떤 거냐, 너네들 입장이 정확히 뭐냐 물어보실 겁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 반대 다 섞여 있고요. 우리는 화합해서 이재명을
물리치기 위해 싸울 겁니다. 이런 메시지 내면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여 주실까요? 저는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대선 그때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국민의힘이 가장 잘 나갔던 시기 아닙니까? 그때를 떠올려보면 후보는 윤석열 후보였고 당대표는 이준석 전 의원이었죠.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했던 거는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국민의힘 안에서 내부에서 여전히 논란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우리는 탄핵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그 논란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탄핵을 건너면서 사실 그때 국민의힘이 가장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번 국면에서도 저렇게 만약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좌고우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결국 탄핵의 강을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이제 저희 당에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그때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당시 후보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당이 시끄러웠어요. 사실 깔끔하게 된 부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뭐 런도 좀 있었고 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조금 더 큰 표차를 이기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당내 분열이나 아니면 갈등이 사실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아마 뭐 저희 그 여의도 연구원 등에서 아마 분석을 해왔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한 성실한 대선 운동을 한다 그러면 뭐 자제할 필요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후보가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후보로 나올지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중도층의 마음, 최근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비했을 때의 여론은 양측으로 분명히 갈려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했던 게 지지하는 후보, 잠룡들 얘기를 했을 땐 아무개를 지지하는 숫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아닌 그냥 의견을 밝히지 않는 아무개를 지지하는 여론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수치와 비슷하거나 높았다는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과연 이재명 대표도 그 중도층의 마음을 과연 뺏어간 것이냐, 얻은 것이냐는 물음표예요. 아직 얻었다고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시기의 여론조사라는 게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물론 민주당의 후보로는 뭐 가장 유력하게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것은 뭐 국민들 다 아시지만 아직 뭐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가셔야 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중도층의 여론 향배를 가늠해 보기는 어렵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최근 행보에서 소위 말하는 중도 보수의 행보, 또 안정감을 주기 위한 친기업적 행보, 그러면서도 또 원칙을 지켜가고 이런 모습들이 중도층의 안정감을 주는 메시지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대선 행보가 본격화되면 이제 그 준비된 내용을 더 적극적인 행보로 나서게 될 경우엔 충분히 중도층의 공감대를 얻을 것으로 보고, 반면 국민의힘은 글쎄요, 지금 뭐 반명의 어떤 메시지로 후보들 간의 합종 연행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지지층 통합이라든가 중도로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지도부나 의원들이 좌표를 상실한 상태인데 60일 이내의 대선 일정 과정에서 그것이 하나로 모아지기에는 지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선을 그었던 정광훈 그 목사 세력과 완전히 손을 잡았고, 실제 일부 의원이고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라고 지도부는 계속 선을 그어왔지만 국민의힘이 그 아스팔트 보수, 극우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상당히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대선 경선 과정이라든가 오늘은 일단 이 충격을 벗어나기 위한 시간이 하루 이틀 필요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끌어온 것에 대한 내부 책임론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과정에서 반명이라는 캐치프레이즈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의미 있는 승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될까? 그것보다는 내분 수습하는 데 60이 다 지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탄핵 선고 나온 직후에 입장 발표를 들어보면 마치 대선 선언문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에 야당 잠룡들의 움직임, 글쎄요, 지금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야당 잠룡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본격적으로 뭐 어떤 대선 움직임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올인을 해서 가야 될 때라고 본다면 다른 야권의 대선 잠룡들은 너무 이 행동할 수 있는 범위나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게 아닌가. 뭐 맞는 말씀입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압도적으로 지금 뭐 유리한 상황이긴 하죠.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있는 다른 잠룡들 지지율이 높지 않더라도 다양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대선을 떠올려 보면 0.7% 차이로 승패가 갈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와 다르게 지금 탄핵 국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진영이 워낙 첨예하게 갈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 진영이 다 총력전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야당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투표장으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민주당을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좋아해서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뭐 김동연 지사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좋아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담긴 경선 그런 분들도 함께하는 대선을 만들어내야 그 한 표 한 표 다 끌어모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지지율 차이가 크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충분히 본인은 어떻게 다른 목소리를 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나오신다면 저는 좋은 경선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여당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조기 대선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데 많은 잠룡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자칫하면 이 흥행에는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워낙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다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워낙 확실한 대선 주자가 있어서 다른 대선 주자들이 무의미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 국면이라는 건 워낙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정에서의 원래 어떤 대선 일정에 따른 컨벤션 효과라든가 흥행 효과 이런 것을 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일정이긴 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짧은 일정 동안 여러 후보들이 나와서 민주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원래 민주당 안에는 뭐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이재명 대표 중심의 확고한 리더십이 서 있긴 하지만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정권 교체에 성공한다면 그 이후에 또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은 또 여러 측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와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경선 국면에서 지금의 지지율 가지고 판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대론 뭐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이미 준비해 오신 여러 뭐 원로 중진 의원들이나 다양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행보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민주당 전체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